샹베르땡 하면 아르망우소, 아르망우소 하면 주브리 샹베르땡이죠. 이어서 아들인 샤를 루쇼가 두 번째로 와인을 물려받게 되죠. 역사에서 공부를 했는데 아르망우소에서 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아르망우소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아르망우소에서 주목해야 될 만한 뭐 와인, 밭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와인들이 생산되는지를 그럼 알려드릴게요. 아르망우소 같은 경우는 총 6개의 그랑크루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5개가 이제 주브리 샹베르땡에 위치하고 있고 1개가 모르생드니에 위치하고 있어요. 프레메크루 같은 경우는 총 3개의 클리마에서 와인을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빌라주도 2개의 와인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이제 먼저 요 샹베르땡. 샹베르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헥타를 소유하고 있고 총 파셀이 4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포도밭에 심어진 가장 오래된 나무는 1930년에 심었고 가장 젊은 나무는 1997년에 심었어요. 아르망우소의 이 샹베르땡이 지녀야 할 스케일과 파워 거기에 완벽한 밸런스까지 지니고 있어서 아무리 어려운 빈티지라고 해도 최소 10년에서 15년의 이제 숙성이 필요하고 좋은 빈티지 같은 경우에는 20년에서 25년 숙성이 필요한 와인들을 생산하고 있어요. 제가 테스팅한 와인들 중에 가장 올드 빈티지는 이제 1962년이고 가장 어른 빈티지는 이제 2017 빈티지고 총 제가 한 34개 정도 테스팅을 했더라고요. 배럴 테스팅을 포함해서. 그 중에서 이제 1962년, 71년, 88, 90, 91, 93, 96, 99, 02, 05, 2010, 12, 14, 15, 17 등이 기억에 남는데 그 중에서도 만약에 최고를 꼽는다 그러면 62, 2005, 2015 그 3개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에서 아르망우소의 와인으로만 봤을 때는 퀄리티가 최고인 게 62, 2005, 2015예요. 특히나 2005가 5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지금도 어려요. 지금도 어려요. 제가 마지막으로 테스팅한 게 2005년 빈티지 같은 경우에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지금 와인 출시된 지가 거의 한 10년이 넘었잖아요. 2005 빈티지는 제가 보기에는 시음 적기 초입에 들어가는 게 아마 2030년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정점으로 올라서는 게 제가 보기에 2040년? 2040년은 내가 까마득하네요. 제가 20년 남았네. 2005년을 한 병인가 2병인가 이제 남았을 건데 이거 사실 2005년 아르망우소가 지금 현지가로 사면 한 3,000불, 4,000불 할 거예요. 2005년이 이거 옛날에 비싸다는 호텔에서 80만 원 이거 줬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옛날에 이마트에서 아르망우소 팔았던 거 알아요? 아이고 이게 옛날도 시절에 있었네. 이마트에서 아르망우소를 팔았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안 사 먹었어. 그때 막 이마트에서 아르망우소 샹베르땡 막 2004년, 2003년 아르망우소 샹베르땡이 30만 원대에 돌아다녔어요. 안 팔렸어. 멋있다. 옛날에. 지금은 뭐 이마트에 아르망우소가 난리가 나죠. 그만큼 시절이 많이 내렸다. 어쨌든 샹베르땡 하면 아르망우소 하면 샹베르땡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밭이 이제 클로드 베즈예요. 1.42헥타 정도 소유를 하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일 오래된 나무는 1935년에 심어졌고 가장 젊은 나무는 2000년에 심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샹베르땡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보통 이제 아르망우소는 샹베르땡보다 하루나 이틀 먼저 수확을 한다고 해요. 항상 하루 이틀 정도 먼저 익는다고 하죠. 지난 수업 때 제가 이제 샹베르땡하고 클로드 베즈의 차이를 말씀드렸고 왜 포도가 좀 빨리 익는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 작가님 기억하시나요? 바람이 불어서. 반만 알고 바람이 불어서.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하면 좀 외우시라고요. 다음 시간 물어볼 거야. 어쨌든 그래서 클로드 베즈는 샹베르땡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특유의 파워와 우아함이 공존하는 와인이에요. 엄마가 좋나 아빠가 좋나 저한테는 약간 그런 질문이에요. 비약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뭐 라따슈와 리시브르를 비교하게 됐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왜냐면 라따슈하고 리시브르는 라따슈가 위거든 확실하게. 근데 이거는 거의 진짜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레벨의 와인이에요. 근데 이제 클로드 베즈가 좀 더 유연한 좀 더 섬세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어려운 빈티지라도 클로드 베즈가 10년 정도에서 15년 정도 필요하고 이제 좋은 빈티지는 역시나 20년에서 25년 정도 필요를 해요. 이제 이거 역시 이제 제가 테스팅한 올드 빈티지는 이제 1962년이고 가장 어린 빈티지는 이제 2016년. 총 19개를 테스팅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 62, 90, 96, 99, 02, 05, 10, 14, 16
빈티지인데 이 중에서도 역시 최고는 62, 05, 2010. 6205는 빠지진 않네요. 네. 62가 워낙 좋았었고 저희 뉴욕에 있을 때 너무 맛있게 테스팅을 했었고 이때가 이제 샤를이 만들던 시기인데 그때부터 와인이 좋기는 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아르망우소도 장난 아니야. 예를 들어서 10년부터 해서 15년, 17년까지 제가 테스팅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16년에 배럴로 마지막으로 에르쿠소 거를 테스팅하고 16년 이후에는 아직 저기 아르망우소 거를 테스팅을 아직 못했거든요 배럴에서. 왜냐면 그런 데 못 가니까. 근데 테스팅할 때마다 진짜 정말 좋아요. 어린 와인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데 어쨌든 그때하고는 스타일은 조금 변했는데 에르쿠소가 만든 와인 점점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는 사실 2018 빈티까지 안 좋은 와인이 없을 거야. 다 맛있어. 심지어는 그 어렵다는 2013년, 2011년도 맛있어. 형님 진짜 득도하신 분이에요. 뭐 어쨌든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제일 좋은 빈티지는 그거고 62, 05, 2010, 2015 그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밭은 이제 샴샹베르땡 1.37헥타 정도를 소유를 하고 있고 포도나무를 1945년에서 48년 사이에 심어졌고 이 포도들을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르망우소의 와인들 중에서는 가장 매혹적인 향기를 지닌 와인들이 생산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보통 뭐 7년에서 12년 정도 숙성을 시키면 서서히 시음 적기에 접어들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베르를 테스팅 포함해서 총 한 13개를 테스팅했고 그 중에 기억나는 게 2002, 2005, 2009, 2010, 2012, 14, 15 이것도 역시 2005, 10, 15가 좋았다. 그리고 14가 특이하게 굉장히 좋았어요. 정말 강한 인상을 하셨어요. 내가 2번 정도 테스팅을 했는데 한 번은 버건디 가서 사서 테스팅을 했고 한 번은 이제 뉴욕에서 테스팅을 했었는데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2015, 15는 좋은 거 누구나 알잖아요. 근데 2014도 괜찮은 빈티지지만 진짜 그 이상을 서페이스한 빈티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밭이 마지샹베르땡이에요. 0.53헥타 정도 소유를 하고 있고 포도밭에 심어진 나무는 이제 1945년하고 1978년 두 번 이제 심어진 포도를 아직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샴보다는 조금 더 숙성이 필요해서 이제 9년에서 15년 정도 숙성을 시키면 서서히 시음 적기에 접어들고 이 와인은 사실 후소의 와인 중에서 제가 테스팅을 가장 작게 한 와인이에요. 후소를 5번을 갔으니까 배럴 5번에 바틀로 6번 그리고 빈티지로 보니까 9번 정도 테스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특이하고 이제 마지 같은 경우는 보통 MAZIS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MAZY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 같은 경우에는 근육질의 바디감을 잘 표현하면서도 굉장히 타닉하고 파워 있는 와인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주블 샹베르땡의 마지막 그랑크루가 루쇼 샹베르땡이에요. 클로드 루쇼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 1.06헥타를 소유하고 있어요. 이제 포도밭에서 심어진 가장 오래된 나무는 1950년이고 가장 젊은 나무는 2003년입니다. 루쇼 전체 크기가 이제 3.3헥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클로드 루쇼이라는 끌리마를 모노폴로 소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끌리마 같은 경우에는 꼼드 라보가 포도밭을 굉장히 잘 보호해주고 이제 루소가 지닌 끌로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어서 볕이 굉장히 잘 들어요. 그래서 포도도 굉장히 잘 익고 마지보다는 좀 더 파워풀한 와인이에요. 그게 이제 루쇼 토양 자체가 마지에 비해서는 이제 화이트마르 그 하얀 이베토 성분이 더 많아서 좀 더 파워 있는 와인을 생산을 하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배럴 5번, 이제 바틀 7번에서 총 11개 정도 테스팅을 했고 이것도 역시 이제 2005, 10, 15 정도가 가장 인상적인 빈티지고 최소 10년에서 길게는 15년 정도 숙성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후소는 한 10년은 필요하네요. 미니멈 10년은 아니면 뭐 15년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랑크루를 테스팅한다. 지금 2021년이죠. 그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시음적기 조금 초입에 접어든 와인들이 2004년, 2003년 그런 와인들이 이제 시음적기 초배에 걸쳐 있는 이제 시작하는 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소개해드릴 밭이 이제 클로르 아루슈인데 1.48헥타 소유하고 있어요. 가장 오래된 나무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1961년, 가장 어린 나무는 2008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레생드니에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블 샹베르땡에 비해서 이제 라임스톤, 석회석하고
단단한 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와인 자체에서 이제 애시디티가 상당히 좋고 풍부한 미네랄 캐릭터를 지니게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제 이 와인 같은 경우는 배럴 5번, 바틀 7번에서 총 10개 테스팅했고 99, 2005, 2015가 가장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와인도 역시 최소 10에서 뭐 좋은 비티지는 한 15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밭이 프리미어 크루 소개를 드린다면 이제 클로생작이에요. 굉장히 스타일은 좀 다르지만 샹베르땡에 버금가는 파워를 지니고 있고 그랑크루 딱 들고 와서 3명이서 먹는데 이렇게 뻥났지. 아르망우스터 와인 스타일은 전체적으로는 어떤가요? 자대적인 시리얼로 넘어가면서 홀 클러스터의 비율이 확 줄어들고 있어요.